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커뮤니티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뭐 커뮤니티도 그렇고요. 오늘 아침 여론도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요. 아니면 드디어 이제 본심을 이야기했다라는 쪽도 있고 이건 뭐 해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론에서 앞세우고 있는 내용은 유시민 작가가 어젯밤 이분 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 의원 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안수사권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어제 뭐 이야기를 좀 접하셨나요?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 기사로만 봤는데요. 예.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뉴 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 듣고 좀 이어가 볼까요? 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예.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예.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 시스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한국적 정치 상황 그리고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이 가고 있는 방향 중에 저도 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핵심적 키워드로 삼는 것 자체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형사소송법의 뭐 어떤 일부일 뿐이지 이게 한국 사회 전체를 이른바 그 규정하는 경제 사회 체제가 아니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경제 정책이 뭐냐? 맹목적 신자유주의냐? 아니면 개인주의냐? 아니면 복지 정책이 포괄적 복지를 하느냐? 아니면 자녀적 복지를 후퇴시키느냐? 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주식과 같은 이 금융자본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파에 포획됐어. 예. 신자유주의에 포위됐어. 이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안 수사권 문제로 하는 것 자체는 이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어제 저는 그 채널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거의 동일선상인데 왜 그러면 그 보안수사권이 지금 말하는 것의 근거냐라고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 질문 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다음날 우리는 유시민 작가의 속내까지는 알기로 어렵죠. 저는 그런 궁금증이 아직 있습니다. 왜 그 보안수사권을 계속 갖고 나올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보안수사권으로 이게 이른바 법사위의 강경파들이 이슈화 시켜놨으니까 이거 여기 올라타는 거예요. 선후관계를 보자면 그렇게 되는 뭐 거군요. 그런 부분인 거죠. 이거 뭐 사소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국정 전체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에 올라타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좀 안 보이는 측면도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뭐 북한 관련 정책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문제라든가 대외 정책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고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균형감을 갖고 잘하고 있으니까 트집 잡기 어려운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바탕에 미국 문제, 일본 문제, 그다음에 북한 문제 이런 불만들도 있을 거예요. 전통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늘 표현하는 우리 민주화 세력 내의 일부에 냄새나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일본하고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적당히 미국과 거리 둘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북한과의 급격한 어떤 화해 무드나 이런 게 조성될 줄 알았는데 이런 기대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유 작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게 나의 가설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안 수사권을 수사권하고 등치시켰어요.
사실은 이제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대통령님께서 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처음에 예. 이제 문제 제기를 다시 했던가 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주변 분들이랑도 논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님께서는 그 사회운동부터 이제 이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경찰들한테도 많이 당했던 거예요. 검찰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더 큰 조직이고 이입집단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찰은 그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 대안이 충분히 마련됐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경찰이 더 대민이잖아요, 사실은. 네. 딱 일반 시민들과 만나는 분들은 솔직히 경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점을 갖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결국 이 문제가 굉장히 핫하고 뜨겁고 이걸로 굉장히 분열이 되니까 네. 결국은 국회와 당에게 맡긴다가 최종 결론으로 정리가 됐고 그 전에 그런 목소리들을 갖고 지금 제 생각에 좀 자체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아까 뉴 이재명 얘기 그 세력의 수장 얘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뉴 이재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력입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착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책과 그 방향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옛날에 있던 이제 뭐 진보 세력과 함께 뭉쳐서 유 이재명이라는 하나의 그냥 구분짓는 세력이 생긴 것이지 예. 조직이 아닌데 마치 이들의 목소리가 수장이 명령하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막 2030 왜 민주당 지지 못 받느냐 걱정이 돼서 2030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 그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도 운동권이 아닌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들을 담아주는 실용주의를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 자기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철학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2030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중도 실용의 목소리들이 실제로 현장에 그렇죠. 들린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예. 그냥 세력인 것이지. 예.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누군가가 너 지금 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라고 해서 그걸 따르고 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누구 지지해 이거에 대해서 따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정말 오히려 몇몇의 정치적인 자기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그 수장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저는 좀 극단적으로 보안 수사권 문제로 이런 상황을 만든 분들은 저는 뭐 리모델링론자들 신도시론자잖아요. 예. 네. 거의 신도시를 새로 지을 만큼 정치적 격변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은 정치권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런 걸로 이렇게 이슈시켜서 국정 흔드는 사람들은 나라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옛날에 이제 운동권 주류들이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였어요. 김대중 대통령 훌륭한데 주위의 사람들은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간 운동권들은 출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동교동 이른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야기하면서 찾아냈던 건데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 끊임없이 당내에서 오른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던 분들이 계셔요. 예. 이른바 중간에 중도개혁신당이라는 걸 만들었던 김한길 의원을 비롯한 그 팀들이 있습니다. 예. 그 팀들 유시민 작가 굉장히 싫어하시거든. 거리를 두려고 하죠. 네. 실제로. 예. 예, 그 싫어했고 그래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작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분도 어쨌든 옛날 사람이잖아요. 예. 그 관계 속에서 저 사람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옆에서 뭐 하더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이런 행위를 해서 우리를 괴롭혔어. 그런 것들이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픽하고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 있더라. 라는 식의 그 흐름에서 저는 시작된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의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게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물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긴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 제가 좀 길어지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맞아요. 나옵니다. 맞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예. 유시민 작가 뭐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예. 어떤 이야기?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제가 대충 짐작한 거고. 예. 네. 그런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칠판에 썼습니다. ABC 재건축에 이어서 자극적인 언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또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아까 예. 우리가 방송 시작 전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집권당이 되면은 외부에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 된다. 예.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제 혼자 떠드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 유명한 클라우제비처도 이야기하고 그 뭐 수많은 전략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한 짓 아니야. 네, 그쵸. 했던 행동인데 예. 새로운 개혁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든 당이든 이른바 정무기획, 정치기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청와대에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든가 국정 비전을 가지고 내가 경제라든가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면은 지지율 높아질 거다라는 경제주의적 관점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라는 오묘한 게임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거든요. 그걸 예. 보는 재미가 있거든. 그것도 충족시켜줘야 되거든. 예. 제가 서울시장 선거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서울시장 가면 서울시장이 못 된다. 예. 서울시장 이후에 정원호가 뭘 할 건지 그런 것을 상상하는 재미도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재미를 못 줬다. 좀 더 그랜디한 기획을 내놓으면서.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야 정원호 나중에 뭘 될까 이런 거 꿈을 재미를 줘야 되거든.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께서도 경제, 부동산, 모든 사회복지 정책 다 잘하시는데 정치적 재미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의 기획들이 약하지 않았나. 예.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당은 아예 없었고 예. 정치 기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과거의 동교동 또는 뭐 김한길 대표가 움직였던 사람들이 지금 이 정치권에 이재명 정부 새롭게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주류 행사하고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 한 말씀 듣고 넘어갈까요? 당이나 예. 이제 뭐 정부가 상상력이 좀 부족해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는 예.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없어요. 저는 없다라기보다 설득이 안 됐던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썩은 내란 이런 식으로 강한 표현으로 자꾸 뭐랄까 비유인 듯 비유 아닌 이런 평론을 내리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저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민주당원들이 되게 충격으로 생각하는 게 민주당 너무 내로남불이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와야지 썩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게 절대 권력은 100% 부패다. 이게 미엘스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 얘기한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흘러가야 이게 썩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오히려 순수 혈통이고 본인들의 생각은 굉장히 깨끗한데 여기다 자꾸 다른 얘기가 들어오는 게 너무 우클릭하는 거야. 아니 잘못된 생각하는 거야. 분열하는 거야. 촉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왜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다라고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그 이후에 내왔던 이야기들이 더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지만 해결을 못해요. 이걸로. 해결은 못하나요? 예.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예. 것에 대해서 반대 논리로서 이른바 뭐 유시민 작가가 표현한 촉법 그 평론가들이라든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유시민 작가를 공격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걸로 제압되진 않아요. 제압이 아닌 거 이거 이 책을 유시민 작가가 제안한 책을 덮어버려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자꾸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슈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상상. 새로운 상상을 가지고 새로운 적을 만들어서 우리는 딴 동네 가서 놀아야 돼요. 유시민 작가가 이게 자꾸 발목 잡는 이 동네에서 계속 놀면 안 돼요. 이거. 예. 맞습니다. 예. 원래 저희가 한마디만 하면 저희가 재판을 할 때 그래요. 예. 왜냐하면 판을 짜거든요. 변호사도. 그럼 상대방도 판을 짜요. 네. 그러면은 판사가 어느 판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바뀌는 프레이밍 싸움이네요. 뭐 프레이밍 얘기라고까지 이렇게 분열되기보다는 어쨌든 그 판이 있는데 지금 어찌되었건 유시민 작가의 강렬한 메시지로 인해서 자꾸 그 판에서 우리가 평론도 하고 논의하고 거기서 논리적으로 반대하고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 네, 신도시 개발. 아무리 리모델링 해봐야 이제 우리는
예. 우리가 리모델링한 이 아파트든 이 그 주택 근처에는 보안 수사권 늪이 곳곳에 이제 있어요. 예, 곳곳에 있어요. 그럼 뭘 그렇게 관심을 가져? 이제 그 속보가 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넘어가면요. 일단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수요일에 2,000분 넘게 좀 들어와 계십니다.